안녕하십니까. 한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24일 나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러시아와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나토가 전투기와 함정을 동유럽에 파견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수천 명의 병력과 해군 함정 파병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을 폭스뉴스가 전했습니다. 덴마크는 발틱해의 호위함 한 대를, 리투아니아에는 F-16 전투기 4대를 각각 파견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스페인도 이 지역 나토 해군에 선박을 투입하는 한편 불가리아에 전투기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나토는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루마니아에 파병 의사를 밝혔고 네덜란드도 4월 F-35 전투기 2대를 불가리아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문들은 러시아의 동유럽 침공에 맞서 다양한 옵션을 바이든에게 제공했습니다. 바이든은 3,000명에서 5,000명의 병력을 루마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해군 함대 배치를 위해 나토 동맹국 항구 방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젠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모두 온라인으로 참석했고 제이크 슬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직접 참석했습니다. 한 관리는 폭스뉴스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세가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틀어놓았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면 이번 주 중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미군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해 여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또 다른 외국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터넷 회동을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 위기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공유하면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할 경우 일본은 미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알렉산더 파블리크 우크라이나 중장은 영국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이 2022년 2월 20일, 즉 베이징 올림픽 폐막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사진작가 티모시 파데크는 지난주 금요일 우크라이나 전선의 병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러시아가 어디서 공격할지에 대한 군인들의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100% 공격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교민 철수, 전선의 무기 공급, 항공모함 파견 등 3가지 행동은 모두 미군의 작전 개시 전에 실시된다고 합니다. 푸틴은 서방과 미국의 대병력으로 위세를 떨치려 했으나 돌아가는 상황이 러시아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러시아 민중이 참전하고 싶어 하는 정도, 전쟁의 사상자 수, 러시아와 서방과 미국이 각각 얻는 이익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는 2022년 첫 전쟁으로 일촉즉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외신들은 중공의 수많은 국가에 대한 전면 침투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대만에 23만 명의 중공 스파이가 있다는 게 크로스 도메인 사고 작가 판초의 견해이고 대만 군사 전문가 위중진은 출처가 불분명한 장기를 중국 본토에서 이식할 경우 이를 위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각국 정치 요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판초에 따르면 중공이 시골의 100명당 1명꼴로 감시자를 배치했다는 논리로 계산하면 대만 내에서 이미 23만 명이 중공에 의해 사전 배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세 분류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정치계와 학계입니다. 원인은 과거의 약점이 베이징의 손에 잡혀 있어 어쩔 수 없이 협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군대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금품으로 포섭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중공군에 협력하여 문제를 일으키려 할 것입니다. 위중진은 최근 중공을 점검한 계획을 모두가 경계했지만 지금은 녹음 계획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중공이 대규모 불법 장기 이식 은행을 활용해 각국 정치인들의 신체적 문제가 생겨 오래 기다리지 못하거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 중국으로 건너가 장기를 이식하면 중공은 이를 위협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위중진은 중공의 침투에 대해 대만의 상황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미국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대학의 교사와 학생들의 주요 목표입니다.
특히 대만 전문대학에 대한 중공의 침투는 매년 최소 5,000명의 대만 학생들이 중국 본토에서 인턴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인턴십을 마칠 때면 이미 중공에 의한 사상 개조가 된 상태로 대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판초는 2022년에 대만에 대한 중공의 인지전쟁 강도가 대만의 독립을 막는 것부터 반미 선동에 이르기까지 중공의 인지전을 확실히 뛰어넘을 것입니다. 즉 자신을 방어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호전적이라는 겁니다. 이는 강도들의 논리입니다. 판초는 전쟁을 일으킬지 여부는 중국에 있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대만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초는 또 양안의 미래에 대해 4가지 변화를 요약해 대만의 홍콩화, 홍콩의 중국화, 중국의 신장화, 신장의 북한화의 추세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